시간에는 드디어 이전 예제에서 이 런치 파일에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이 커맨드 벨로시티 언더바 퍼블리셔 다 파이썬 이 파이썬 파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이전 예제에서 사용됐던 이 커맨드 벨로시티 언더바 퍼블리셔 파이썬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면 이 파이썬 파일이 어떠한 작업을 해줬죠? 로봇을 전방으로 5초간 전진시킨 다음에 멈추게 하는 그러한 예제였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당연히 이제 처음 보셨을 테니까 바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리눅스에서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쉐방 라인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 앞에 샵 느낌표로 시작하는 것이 특별한 예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을 이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궁금증이 생기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임포트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스를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로스파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지오메트리 메시지에서 트위스트를 가져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어디서 많이 본 형식이죠. 지난 시간에 바로 로스 노드 인포를 통해서 이 드라이브 포워드를 분석해 보았더니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퍼블리시하고 이때 퍼블리시하는 데이터의 타입, 메시지의 타입으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트위스트라는 메시지 타입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메시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트위스트를 임포트하면 된다는 이 형식에 대해서 잘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초 후에 멈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시간을 다루기 위해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하였습니다. 다음 세 개의 라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로스파이.init 노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느낌상 이것이 노드를 생성하는 부분 같죠? 네, 맞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진 노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라는 뜻의 로스파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노드를 로스가 구별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름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이브 포워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또 드라이브 포워드라는 것을 만들어 버리면 두 개가 겹쳐 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arqt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 드라이브 포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이 한 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5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5대를 이제 드라이브 포워드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위에 드라이브 포워드 뭐 1, 2, 3, 4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지 않고 로봇 1의 드라이브 포워드 뭐 로봇 2의 드라이브 포워드 이런 식으로 앞에 또 다른 슬래시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점. 나중에 뭐 또 더 공부해 보시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도 등장하긴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it 노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밑에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하는 퍼블리셔를 생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중요한 아랫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네, 퍼블리시를 그래서 퍼블리시할 토픽 그래서 만들어질 토픽의 이름을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 주고받고자 하는 토픽 메시지 형식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바로 트위스트라고 적었는데 상단에 이렇게 임포트를 잘 해주기 때문에 바로 트위스트라고 넣을 수 있었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메시지에 트위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이제 q 사이즈라는 또 다른 인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기 비동기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커피를 끓이고 강의 노트를 준비하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때 커피를 끓여놓고 강의 노트를 작성하다가 커피가 다 끓으면 커피를 타 와서 다시 마저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바로 비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라고 했다면 커피 물을 올려놓고 커피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를 다 타 와서 그때 비로소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동기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큐 사이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다루거나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큐 사이즈라는 이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비동기로 동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자료 구조는 Q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입선출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제 범위를 벗어나서 마찬가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대부분 우리의 이론에서는 Q 사이즈는 1로 둔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트위스트 타입이, 우리가 여태까지는 계속 커맨드 벨로시티를 다뤘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알고 싶다면 로스 노드 인포, 로스 토픽 인포 이런 것으로 알아줘야겠죠. 이 밑에 있는 로스파이더 레이트는 좀 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자, 우선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위스트를 퍼블리시 할 건데, 그냥 트위스트를 퍼블리시 하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퍼블리시 해줘야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할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가는 forward, 멈추라는 stop이라는 두 개의 트위스트 타입 메시지 객체를 선언했고요. 이 안에 제가 이전 우리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습을 살짝 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벡터 3 형식을 가진 리니어와 앵귤러가 들어있었죠. 리니어와 앵귤러에는 각각 플로트 타입의 64비트 x, y, g 값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값을 넣어줄 때 twist linear x를 0.5라고 하면 리니어 벨로시티를 리니어 x 축으로의 벨로시티를 0.5로 가져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 뭐 2차원에서 움직이니까 리니어 z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뭐 오류가 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전방은 리니어 x를 0.5, 그리고 정지는 리니어 x를 0.0으로 넣어줬고요. 이게 플로트 타입으로 되기 때문에 0.0으로 해줬다는 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단위는 리니어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앵귤러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1초에 180도를 돌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앵귤러 벨로시티를 3.14로 두면 되겠죠. 파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지급도록 봐왔던 형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럼 이런 문서는 어떻게 찾고 우리가 사용할 토픽이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해야 될까요? 는 이전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로스 메시지 커맨드를 사용해서 알아내거나 직접 구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를 메시지에 담아서 다른 노드에 전송시켜야 되는데, 그 전송시키는 방식으로 토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의 용어로 subscriber, publisher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퍼블리셔를 만들고 실제 퍼블리시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퍼블리시 하냐면 앞서 만들어 두었던 메시지 타입인 트위스트를 퍼블리시 하겠죠. 실질적인 퍼블리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거의 시간에 대한 타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뭐 내용은 길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위를 보시면 5초가 아직 안 지났다 라고 하면 forward를 퍼블리시하고, 5초가 지났다 라고 하면 stop을 퍼블리시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서 만든 퍼블리셔 클래스 안에 있는 퍼블리시를
라는 메소드 안에 메시지를 넣어줘서 퍼블리시를 할 수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제 로스파이더 로그 인포, 여기도 로스파이더 1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디버깅을 위한 로그를 찍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용되는 것에는 로스파이.로그 다음 이제 레벨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레벨에는 info debug 1 error fatal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구분한 것도 이 아래와 같이 이 단계에 따라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그를 내보내는 스트림에는 콘솔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log로 끝나는 어떤 문서를 만들 수도 있었죠. 파일을 만들 수도 있었죠. 이 설정은 어디서 했냐라고 하면 상단에 이제 런치 파일에서 아웃풋에서 설정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웃풋 속성으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이번에는 코드를 실행해 보지는 않겠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링크 레퍼런스도 제가 넣어 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소스 코드 중에서 loss-log.py라는 이런 파일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렇게 단계 레벨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메시지가 터미널 콘솔로 출력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것 중에서 생략하고 넘어갔던 이 로스파이더 레이트 그리고 슬립, 로스파이더 슬립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선언하고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는 로봇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할 때 10초마다 혹은 1초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를 갖고 작업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이때 주기, 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losspi.rate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안에 숫자가 1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1Hz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뭐 10Hz, 100Hz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그럼 많이 하면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런데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는 이 실행될 내용이 이제 여기 주어진 시간보다 길게 되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적절한 값으로 해주면 된다는 점. 아마 이제 이런 것은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면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작업을 하면, 왜냐면 이 YM을 안에 들어갈 작업들이 뭐가 들어갈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레이트를 몇으로 하세요 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YM을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퍼블리시였기 때문에 퍼블리시하는 주기를 1초로 설정했다, 1Hz로 설정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퍼블리셔를 생성하고 원하는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올려가서 살펴보면 여기 있는 command velocity underbar publish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엔드리스는 이 안에 조건이 없죠. 5초로 걸어주는 트리거 주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퍼블리시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바꿔보시면서 뭐 리니어 X뿐만 아니라 뭐 앵귤러 X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살펴보고 요리조리 연구해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첫 번째 퍼블리셔 노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subscribe 노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워보겠는데요. subscribe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subscribe 예제를 위해서 가지보를 실행시켜 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RBG를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커맨드 라인 example2를 실행시켜주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죠. 수많은 어떤 뭐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은 2D 라이다 센서를 subscribe 하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2D 라이다란 이제 빛을 레이저를 사방으로
360도면 360도, 180도면 180도로 쏘는 그런 센서인데요. 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느냐? 레이저가 뭔가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돼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레이저를 보낸 뒤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 이 두 개를 통해서 부딪혔던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레이저들을 퍼뜨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방이면 전방, 이제 스캔하는 범위 안에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레이저를 분석해서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레이저들을 흩뿌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들도 파이썬 리스트로 되어 있지만 이 거리를 나타내는 레이저 점 하나하나의 그런 값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센서의 값을 받아들여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할 때 서브스크라이버를 많이 사용하곤 해서 이런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근데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숫자로만 보니까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를 위해서 로스에서는 RBG라는 3차원 시각화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무시했던 이 RBG라는 것을 틀어주시고,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레이저 포인트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RBG는 가지보랑 사용하는 게 반대예요. 휠 스크롤 가운데를 누르면 평행 이동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회전 이동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려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포인트를 좀 키워볼까요? 네,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다는 전방 180도를 스캔하네요. 그래서 180도에 수많은 레이저들을 흩뿌리고 다시 돌아온 레이저가 돌아온 거리를 분석해서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까지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매우 유용하겠죠. 네. 자, 우선은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Subscribe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 주요된 내용이므로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RBG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좀 더 보충 강의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접어두고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소스 코드가 lasersub.python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한 부분들이 보이죠. 이 쉐방 라인이라든지 로스 파일에 임포트하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임포트 부분을 보시면 이번엔 센서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로스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수많은 토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스캔이라는 토픽입니다. 레이저 스캔이니까요. 그래서 로스 토픽 이제 인포 스캔을 해주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타입이 센서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센서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첫 번째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로스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로스 메시지 인포 센서 메시지의 레이저 스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구글링에서 나온 결과랑 동일하겠죠. 네, 동일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레인지스라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이제 레이저의 분석을 통해서 각각 어떤 물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 데이터를 파이썬의 리스트 형태로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서의 레인지스 리스트 길이가 720이에요. 그리고 전방 180도를 스캔하고 있죠. 그러면 180도를 720개만큼 쪼개서 이제 그만큼 레이저를 보내고 있다는 거니까 분해능이 180 나누기 720을 해서 0.25도의 분해능으로 지금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은 0, 2, 리스트의 0이 가장 시작 부분이 오른쪽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360이 전방, 720이 왼쪽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물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레이저 스캔의 레인지스에 있는 360 언저리의 이제 값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방 몇 미터의 물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면 0 근처, 왼쪽이면 720 근처의 레인지스를 살펴보면 왼쪽 오른쪽에 물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전하니까 좀 더 빠르게 달려도 되고, 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감속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subscribe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subscribe 코드에서 사실 다른 부분들은 이전 퍼블리시와 매우 비슷하고, 이런 로그 인포도 비슷하고요, 로스 이닛도 비슷하고 한데, 크게 차이 나는 부분들만 위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를 생성하는 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퍼블리시와 마찬가지로 토픽 이름,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콜백이라는 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콜백이 뭘까? 어떤 프로그래밍 어떤 개념인데요. 콜백은 제가 구글 환율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좀 갑자기 왜 구글 환율이냐 물어보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달러를 입력하면 바로 이제 원으로 계산해 주죠. 이건 바로 숫자를 입력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여기서 원으로 바꾸는 그 계산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마다 계산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이 칸을 채우고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동작하도록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그래서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동작되는 이러한 개념을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 환율 예시를 제가 파이썬으로 구현한다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valueIn이라는 제가 함수를 만들었고, 이 안에 함수를 매개 변수를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인자로 받은 함수를 실행시키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xchange는 실제로 이제 들어온 달러의 원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산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exchange라는 함수 자체를 valueIn에게 매개 변수로 주어서 valueIn이 실행될 때마다 주어진 value를 가지고 이 함수가 실행되어서 결과를 내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처음 보실 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함수가 매개 변수로 간다. 그리고 함수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인자로 전달받은 함수가 실행된다. value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 이것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거 콜백으로 해야지 뭐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콜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콜백은 앞서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름을 콜백으로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고요. 받는 함수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함수는 콜백인 동작할 때마다 이 주어진 함수에게 레이저 스캔 형식의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콜백이 실행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스캔 타입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콜백이 실행될 때마다 안에 있는 레이저 스캔에 있는 레인지스만 따로 빼서 볼 수 있다. 따로 빼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다 레인지스를 따로 빼줘서 이것을 프린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의 콜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타입을 인자로 가져온다 라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파이더 스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봤던 로스파이더 슬립과 비슷한데,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센서 값이 계속 들어오고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 콜백을 계속 순환 하면서 이 센서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작업을 처리하게 하고 싶을 때 스핀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로스파이더 슬릭과 로스파이더 스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로 로스파이더 레이트는 안에 이렇게 뭐 헤르츠를 지정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파이더 레이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제어를 할 때 사용했죠. 로봇을 앞으로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싶을 때, 이때 뭐 1초 주기마다 로봇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 딱 맞춰서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로스파이더 레이트가 사용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센서를 사용할 때는 센싱된 값들이 들어올 때마다 콜백이 실행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싶어서, 이럴 때는 스핀을 사용한 것이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센서가 센싱돼서 들어올 때도 이 센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센서 내부에 이제 펌웨어가 있어서 처리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주게 되는데, 센서는 10초마다 스캔해서 가져오는데 여기서 로스파이 레이트를 1Hz로 가져오게 되면 이미 그 갱신되지 않은 센서 데이터를 갖고서 10번 중에 9번은 의미 없는 짓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로스파이더 스핀을 사용해서 스캔돼서 들어올 때마다 콜백이 실행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로스파이더 스핀과 로스파이더 슬립에 대한 디스커션을 이제 참고 자료로 하나 넣어두었으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는 사실 앞서 봤던 이런 간단한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짤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터미널에서도 에코로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로스트픽 에코 스캔을 하면 앞서 봤던 이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터미널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캔 중에서도 이제 레인지스를 보고 싶다 하면은 슬래시를 하고 원하는 부분만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따로 빼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굳이 파이썬 파일을 짜지 않고도 터미널 상에서 에코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는 점, 상황에 따라서 네, 편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에코랑 뭐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로스토픽에는 아래와 사진과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미리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두 이제 제가 여기 써뒀듯이 로스 사용하기 편하라고 뭐 다른 개발자분들이 미리 만들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항상 잘 유념히 보고, 아 혹시 이런 기능은 없을까 라고 싶을 때 이 로스 위키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면, 혹은 구글링 해보시면 네, 웬만한 것들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GIF를 먼저 볼까요? 이전에는 5초만 갔다가 로봇이 멈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네, 이 부딪히기 전까지, 하지만 충분히 들어왔을 때 로봇을 마치 이 안에 주차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채워 나왔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 있고 퍼블리셔가 하나 있겠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레이저 스캔을 받아서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한 다음에, 아 지금 계속 가까워져서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뭐 10cm가 됐다, 30cm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멈추게 해라 라는 식으로 되는 프로그램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멈추게 해라 혹은 계속 앞으로 가라 라는 그런 신호를 주기 위해선 커맨드 벨로시티, 가지보의 커맨드 벨로시티에게 퍼블리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퍼블리셔도 하나 만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용하는 메시지 타입으로는 트위스트와 레이저 스캔, 앞서 배웠던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스캔이 들어올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 함수 내부를 채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을 적절한 조건, 뭐 if를 통해서 적절한 조건을 주어서 이 로봇을 안에 파킹시켜보는 그러한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예제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킹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바로 그 벽을 바라보게 주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후진 주차를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힘들겠지만
어떻게 될지 당장 저도 이제 끝까지 들어가서 180도 돌려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해보는 것도 물론 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고 또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스 런 런치 파일이면 런치 파일도 만들어 보고 그러한 추가적인 예제까지 같이 할 수 있겠죠. 좋은 예제인 것 같고요. 제가 정답은 여기 제공해 두었으니까 뭐 보고 하시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번 직접 코딩해 보신 다음에 로스런으로 실행시켜 보고 잘 되나 시뮬레이션도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 다음 과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제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시간이어서 좀 이제 길긴 했는데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작성하는 방법,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